오케이. 봅시다. 오늘 볼 거는 중화 반응. 일단 오늘 개념 보고 시간 되면 문제 몇 개 보고 안 되면 다음 주에 또 문제 계속 봐야겠지. 일단은 자, 중화 반응 뜻부터 좀 먼저 봐야겠지요. 중화 반응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 기본적으로 산하고 염기하고 만나서 물하고 염을 만드는 걸 우리가 중화 반응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때 대부분 문제에서는 산으로 뭐가 나올 거냐면 HCl, 염산이 나올 거고 염기로 수나트륨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만나는 반응이 되는 건데 얘네가 지금 다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물 속에서 하는 거니까, 그지? 비커 안에 이렇게 뭐하고 수소 이온하고 염화 이온이 있을 거고 여기서도 이렇게 비커 안에 뭐하고 나트륨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때 얘네들이 이렇게 만나서 이제 비커 안에 얘네들이 한 군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자, 여기 수소 이온하고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이 있는데 얘네는 이제 요렇게 둘이 만나면 자, 얘네는 다시 만나서 다시 뜯어질 수도 있어. 근데 잘 안 뜯어져. 뜯어질 수 있긴 하지만 잘 뜯어지진 않아요. 그전에는 뭐 했으니까 얘네들이 서로 만날 일이 없었잖아. 그지? 따로따로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얘네가 한 군데에서 만날 수가 있게 됐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이 결합을 해서, 그치? 뭐를 만들어? 수소 2개와 산소 하나니까 요렇게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중성되겠지. 그래서 요렇게 물을 만든단 말이야. 그리고 나머지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있는 거야. 이때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지. 얘 수소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치? 만났어. 그래서 결합을 해서 물을 만들었어. 그럼 여기 염화 이온하고 나트륨 이온, 얘도 양이온하고 음이온이니까 얘네도 만나서 합쳐질 수 있지 않냐? 맞아, 가능해. 그런데 얘네는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은 뜯어지는 성질이 더 강해. 만나더라도 잘 뜯어져. 그래서 물 속에 이렇게 뜯어진 상태로 존재를 한단 말이야. 수소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은 만나면 잘 안 뜯어지는데, 그치? 만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만나면 잘 안 뜯어진단 말이야. 근데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은 만나도 굉장히 잘 뜯어져. 그래서 물 속에 이렇게 뜯어져서 존재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물과 염화 나트륨을 만드는 거, 이걸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쓸 때는 이렇게 붙여서 쓰는 거야. 화학 반응식으로 쓸 때는. 근데 우리가 실제로는 물 속에 이렇게 뜯어져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나중에 그 화학 원을 배우면 사실은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AQ라고 쓴단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에 녹아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요 AQ가 써 있으면 이렇게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뜯어 있다는 뜻이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통합과에서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치?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붙여서 썼지만 물속에는 실제로 이렇게 뜯어져서 존재한다라는 걸. 이해됐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중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봐봐. 그 결과 뭐는 산은 당연히 뭐를 갖고 있었겠어? 산성을 갖고 있었을 거고. 염기는 당연히 뭐를 갖고 있었겠어? 염기성을 갖고 있었을 텐데 걔네가 이렇게 만나서 물과 염이 됐더니 뭐가 됐다? 중성이 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중화 반응이라는 건 뭐를 만드는 반응이야? 중성을 만드는 반응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중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우리가 용어를 좀 봐야 되는데 어떤 용어를 볼 거냐? 이쪽에다 한번 볼까요?
몇 가지 용어들을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자 여기서 알자이온이라는 게 나와요. 알자이온이라는 말의 뜻은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을 우리가 알자이온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는 뭐 만드는 중화 반응에서 물 만드는 이온들 얘기를 하는 거야. 물을 생성하는 이온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게 뭐다? 수소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구경꾼 이온이라는 게 있어요. 구경꾼 이온은 말 그대로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이온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화 반응할 때 옆에서 구경하는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간단히 얘기하면 알자 이온 빼고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게 누구 얘기하는 거야?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응. 그래서 얘네들을 얘기를 한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애들 대부분은 알자 이온은 다 수소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 구형꾼 이온은 그 나머지를 생각하면 돼. 맞지? 그게 아닐 때도 있긴 있어. 근데 그거는 잘 나오진 않으니까 좀 이따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알자이온 반응식. 알자이온 반응식이라는 거는 요 알자이온들만 가지고 화학 반응식을 쓰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뭐를 만든다? 물을 만든다. 이때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은 1대1로 만나서 물을 한 개 만드는 거예요. 요 얘기가 이 중화 반응의 핵심이에요. 요게 중화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오케이? 네. 그래서 요거 꼭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거 말고 여기 또 특이한 게 여기 염이라는 얘기 나오지. 요 염이라는 걸 잠깐 보면, 그치? 염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는 염에 대한 얘기를 좀 자주 물어봤었는데 요새는 잘 물어보진 않아요. 간단하게 어떤 거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결합해서 있는 걸 다 염이라고 해.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요 염화나트륨 이게 염이란 말이야. 요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 얘네가 결합해서 있는 거 얘기하는 건데, 나트륨 이온은 어디서 온 거니? 수나트륨에서 왔겠지. 염화 이온은 어디서 왔니? 염산에서 왔지. 그지? 그러니까 이 양이온은 어디에서 온 거? 염기에서 온 양이온. 요 음이온은 어디서 온 거? 얘는 산에서 온 거. 그래서 염기에서 온 양이온과 산에서 온 음이온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 이걸 염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염에는 종류가 있는데, 그치? 수용성 염이라는 게 있고 불용성 염이라는 게 있어요. 수용성 염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물에 녹는 거야. 물에 녹는다는 얘기는 물 속에 이온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치? 이온으로 뜯어지는 거. 당연히 이온으로 뜯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전류가 흐르겠지. 얘네들이 있으면 전류가 흘러요. 그런데 불용성 염이라는 거는 용해가 안 된다는 거야. 물에 녹지 않는다. 그럼 이온으로 되어 있는데 물에 녹지 않아. 뜯어지질 않아, 이온으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앙금이라고 해. 중학교 때 앙금 배우지. 그지? 얘는 물 속에 이온으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앙금을 잘 안 배워. 그래서
이 불용성염에 대한 얘기는 얘네 얘기는 이건 문제에서 거의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얘기하는 염은 다 수용성염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다 뭐한다?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그치? 근데 그 나중에 기출문제집 보면 나오겠지만 기출문제집에 이 앙금 불용성염이 나오는 경우가 한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황산하고 수산화바륨이 만난다. 그러면 이때 물이 만들어지면서 황산바륨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얘가 앙금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요거 나오는 거 아니면 문제 나올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돼. 염에 대한 거는. 자, 중요한 거는 그래서 여하튼 자, 이런 중화 반응의 결과 얘는 결국 어디에 도달하게 되느냐? 그치? 얘는 중화점이라고 하는 거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중화 반응은 중화점이 제일 중요하지 뭐. 그지? 중화점이 뭐냐라는 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 자, 중화점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중화 반응은 중성이 되는 반응이고 중화점은 그 중화 반응이 완료됐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중화 반응이 끝나는 지점. 그럼 중화 반응이 끝났다는 거는 뭐가 됐다는 얘기야? 중성이 됐다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pH가 얼마? 7이 됐을 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중화점의 정확한 의미는 이게 아니야. 중화점의 정확한 의미는 이거예요. 수소이온의 개수하고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같아졌을 때 이게 중화점이야. 왜 얘네가 같아졌을 때가 중화점이냐? 위에서 얘기했잖아. 뭐라고?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1대1로 반응한다고. 그러니까 얘네가 중성이 된다는 얘기는 수소이온도 안 남아있고 수소이온이 남아있으면 그게 산성이지. 수산화이온이 남아있으면 염기성이지. 그러니까 수소이온도 남아있으면 안 되고 수산화이온도 남아있으면 안 돼. 그럼 얘네가 1대1로 반응을 하니까 당연히 얘네가 동시에 다 없어지려면 개수가 어때야 돼? 같아져야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수소이온의 개수와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같아졌을 때를 중화점이라고 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할 줄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수소이온의 개수하고 수산화이온의 개수를 구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게 지금 개수가 같아서 중화점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있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뭐를 또 배워야 되니?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농도라고 하는 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통합과학에서는 농도라는 말을 잘 쓰진 않아요. 이건 나중에 화학원에서 배우는 내용이라서. 그래서 그것도 안 나오는 건 아니야. 그치? 학교 선생님들이 또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농도라는 말은 그래서 무슨 뜻이니? 단위 부피당 이온수. 이걸 우리가 농도라고 하는 거야. 그럼 단위 부피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이게? 이게 같은 부피 얘기하는 거야. 같은 부피에 들어가 있는 이온의 개수. 이거 얘기하는 거야. 자, 그때 여기서 참고로 자, 여기 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하나 봅시다.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A당 B 이런 말 나올 때가 있거든. A당 B라는 말은 A분의 B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이온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피분의 이온수라는 뜻인 거야. 이해됐어? 부피분의 이온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온의 개수를 부피로 나누면 그게 농도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뭐를? 그럼 이온의 개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농도 곱하기 부피로 계산하면 되지. 그죠? 그럼 우리 아까 여기서 요 얘기 봤잖아. 수소이온의 개수하고 수산화이온의 개수 같아져야 된다고. 그지? 그러니까 요 얘기에서 우리가 와서 보면 수소이온의 개수하고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같아져야 되는데, 그치? 수소이온의 개수는 어떻게 계산하냐? 수소이온이 어디서 산에 들어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산의 뭐 농도 곱하기 부피. 수산화이온은 어디? 염기에 들어가 있죠. 염기에 뭐 농도 곱하기 부피. 이게 뭐 해야 된다고? 같아져야 된다고. 이해됐어? 그럼 이때 예를 들어서 부피가 2대 1이다. 그럼 얘네 농도 얼마 돼야 돼? 1대 2가 돼야겠지? 그지? 그래야 농도 곱하기 부피한 값이 같아지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냐? 어디에서? 지금 요게 언제 얘기하는 거야? 중화점일 때 얘기하는 거잖아. 같아진다는 게. 그치? 그러니까 중화점에서 그치? 뭐는 농도하고 부피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됐어요? 요것도 잘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요런 이제 얘기도 같이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중화점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중화점 찾는 방법. 어떻게 중화점을 찾겠니? (3번에) 중화점 찾기. 중화점을 어떻게 찾느냐?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땡땡땡 학생 그러시면 안 돼요. 알지? 자, 지그시 눈을 감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중화점을 어떻게 찾느냐? 첫 번째로 지시학의 색깔 변화 이용하면 돼요. 지시학 다 외웠나? 지시학의 색깔 변화를 이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커 안에 염산이 들어있는데 여기다 BTB를 넣었다고 칩시다. 그럼 요 안에 색깔이 처음에는 뭐야? 노란색이었을 거야. 근데 여기다가 요렇게 점점점 수산화트륨을 조금씩 집어넣을 거야. 그럼 수산화트륨이 좀 들어가다 보면 언젠가 중성이 되겠지. 중성이 될 때 요 안에 색깔이 녹색으로 변할 거라고. 그럼 이렇게 녹색으로 변했을 때 이때가 뭐야? 이때가 중화점인 거야.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를? 자, 수나트륨을 계속 집어넣으면 얘가 뭐로? 나중엔 염기성이 되면서 파란색, 청색으로 변할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중성의 색깔이 됐을 때가 중화점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류의 세기 변화. 전류의 세기 변화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어요. 전류의 세기 변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면, 자, 여기가 전류의 세기고, 자, 이렇게 요 위에 있던 것처럼 이렇게 염산이 있는데 거기다 수나트륨을 집어넣는 경우라고 해보자. 이렇게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전류의 세기가 점점점 감소할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때 예? 자 여기서 왜 여기 요렇게 여기까지 왜 요렇게 전류의 세기가 감소했니? 라는 건데 왜 감소했는지는 문제에서 안 물어봐. 전류의 세기에서는 조금 이건 좀 난이도가 있는 얘기가 들어가야 돼서 그 여기서는 그냥 요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중화 반응이 진행이 되면 뭐가 전류의 세기가 감소한다 라는 것만 알아두면 돼. 그리고 그 뒤에 중화 반응이 끝나면 중화 반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다시 전류의 세기가 증가한다. 요렇게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어떤 지점이 요렇게 최소가 되는 지점이 여기가 중화점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여기 정리하면 전류의 세기 변화를 이용하는데 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됐을 때 최소가 되는 지점이 여기가 중화점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이해됐어요? 자, 마찬가지로 온도 변화를 이용할 수 있어요. 여기다 볼까요? 온도 변화를 이용해서 중화점을 찾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온도가 될 거고 여기 중화 반응이 진행이 되는데 자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끝나면 다시 이렇게 감소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까지 요렇게 자 중화 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온도가 높아졌는데 왜 온도가 높아졌니? 하고 이거는 물어봐. 전류의 세기는 중화 반응이 진행이 되는데 전류 세기가 왜 감소해? 이런 거 안 물어보는데 온도는 물어봐요. 그래서 자 왜 그러니? 자 중화 반응이 진행이 되는데 이 중화 반응은 무슨 반응? 발열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이라는 게 뭐야? 열이 발생하는 반응이라고. 오케이? 열이 발생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러다가 중화 반응이 끝나면 더 이상 중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때는 당연히 발열 반응이 일어날 리가 없지, 그지? 발열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식어버리겠지.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진단 말이야. 하나 더 이때 여기 발생하는 요 열, 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중화 반응에서 발생하는 열이라서 얘를 중화열이다라고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물어봐. 중화 반응은 발열 반응이니 흡열 반응이니 열이 발생하는 반응이니 열이 흡수되는 반응이니 이때 발생하는 열의 이름은 뭐니? 이런 건 물어본다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온도 변화해서 어디 요렇게 온도가 제일 높아졌을 때 이때가 중화점인 거야. 이때가 중화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뭐가 됐을 때 최대가 됐을 때 얘는 그때가 중화점이다. 그렇지? 뭐가 온도 전류의 세기는 최소가 됐을 때가 중화점이고 온도는 최대가 됐을 때가 중화점이야.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요렇게 그래프가 뭐 하는 지점? 꺾이는 지점이 중화점인 거야. 이해됐어요? 이런 걸 우리가 중화점이라고 한다. 자, 중화점 이렇게 찾으면 되고요. 자, 그럼 이런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그래프를 좀 볼 건데 이온 개수의 변화가 나타날 거야. 그래서 요 이온 개수의 변화가 나타나는 걸 우리가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온 개수 변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자, 요렇게 비커가 있는데 여기 염산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조금씩 수소나트륨을 조금씩 집어넣을 거야. 그럼 여기서 이온의 개수 변화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니?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수소이온하고 염화이온이 있었지. 수소이온하고 염화이온이 처음에 수소이온도 N개, 염화이온도 N개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 수소이온은 자, 중화 반응이 일어나니까 점점 여기 수산화이온이 들어올 텐데 수산화이온이 들어와서 그지? 얘 들어와서 얘가 없어지고 얘 없어질 거 아니야. 그 중화 반응에서 그지? 그러니까 수소이온은 그 개수가 점점 어떻게 된다? 줄어들어서 0이 된다. 근데 염화이온은 아까 했던 구경꾼 이온이잖아. 얘는 변하는 게 아니지. 그럼 처음에 N개 있었으면 나중에도 계속 뭐가? N개가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누가 들어갔어? 나트륨 이온하고 그치? 수산화이온이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야. 나트륨 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들어갔는데 나트륨 이온은 처음에는 나트륨 이온도 그렇고 수산화이온도 그렇고 저 비이커 안에 없었겠지. 그런데 여기다가 자 수나트륨을 집어넣으면 나트륨 이온의 개수가 증가할 거 아니야. 얘는 변하는 게 아니니까 들어가는 족족 다 누적이 되겠죠. 그래서 집어넣었더니 N개가 됐다. 더 집어넣어서 더 늘어날 거다. 2N개가 됐다.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근데 수산화이온은 얘는 들어가서 처음에 뭐해? 하나 집어넣었는데 들어가서 수소이온하고 중화반에서 물 만들잖아. 0이 되겠지. 처음에도 0개였는데 N개를 집어넣어 줬지만 얘가 중화 반응에서 없어지고 몇 개 남아? 0개 남는 거예요. 이해됐어? 이렇게 뭐가 수소이온도 0개가 되고 그치? 수산화이온도 0개가 됐을 때 요렇게 됐을 때를 우리가 뭐라고? 이거를 우리가 중화점이라고 한다는 거야. 둘 다 0이 됐을 때.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더 넣어주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수산화이온은 어떻게 되겠어? 그 다음에 들어가는 애들은 들어갔더니 물 만들려고 봤더니 수소이온이 이미 0이 되어서 없잖아 이제. 더 이상 물을 안 만들겠지. 그러니까 얘는 개수가 이제부터 증가할 거라고. 됐어요?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한번 보면 그래프는 크게 일단 네 군데를 점을 잘 찍어야 돼요. 여기하고요. 여기하고요. 왜 네모나게 찍혔니? 자, 여기하고요. 여기하고 이렇게 네 군데를 잘 찍어야 돼. 자, 그때 자, 여기서 출발하는 애들이 있고 이게 먼저 들어간 애들이야. 비커에. 여기에 들어가는 애들이 나중에 들어가는 애들이고 요 위로 모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구경꾼 이온이야. 요 아래로 모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알자 이온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면 그지? 자, 우리 요 앞에 거에서 보면 그지? 자, 수소 이온은 들어가자마자 0 됐잖아. 먼저 들어간 알자 이온이지. 얘는 여기서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진다고. 좀 더 굵게 그릴까? 얘는 여기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0이 되겠지. 그 다음에 자, 염화이온은 어떻게 되겠어? 먼저 들어갔고 구경꾼이오니까 요렇게 가겠지. 그죠? 그래서 얘는 수소이온, 얘는 염화이온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얘를 한번 볼까? 나트륨 이온은 나중에 들어간 구경꾼 이온이잖아. 여기서 요렇게 갈 거야. 이게 나트륨 이온의 그래프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수산화이온은 처음에 들어가서 0으로 가지. 그러다가 나중에 요렇게 증가하잖아. 그죠? 이게 수산화이온의 그래프야. 그래서 이제 자, 이때 얘네 둘은 요렇게 같은 위치에 오도록 그려주고 이때 얘 기울기랑 얘 기울기랑 얘 기울기는 다 같게 그려주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요게 우리가 이온 그리는 방법이야. 다시 뭐라고? 먼저 들어간 거, 나중에 들어간 거, 알자 이온, 구경꾼 이온. 수소 이온은 먼저 들어간 알자 이온이니까 요렇게 그려지는 거고.
염화이온은 먼저 들어간 구경꾼 이온이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나트륨 이온은 나중에 들어간 구경꾼 이온이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수산화이온은 나중에 들어간 알자 이온이니까 이렇게 간 다음에 수소이온 0 되면 그 다음부터 증가하는 거고. 알겠지? 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고, 자, 이 그래프에 이제 옵션으로 따라다니는 그래프가 두 개가 있어요. 그걸 보면 자, 하나는 자, 물의 양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전체 이온 수야. 오케이? 그때 어떻게 그려지느냐? 일단 전에 요거 한번 봅시다. 이때 여기 애초에 여기 개수가 n개였다면, 그치? 자, 물의 양은 어떻게 그려지니? 물의 양은 뭐 어떻게 돼? 가다가 만들어지다가 말겠지요. 그치? 이때 자, 어디가?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어? 꺾이는 데가 중화점이라고 그랬지? 꺾이는 데가 중화점이 되는 거야. 아까 여기에서도 여기 꺾였죠? 여기가 중화점이야. 그래프에서는 무조건 어디가 꺾이는 데가 중화점이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중화점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물의 양은 얼마가 만들어졌겠니? n개 만들었겠지? 왜? 수소이온이 애초에 n개밖에 없었으니까. 수산화이온을 아무리 많이 넣어줘 봐야 물은 n개밖에 못 만들죠. 그지? 그 다음에 전체 이온의 개수는 어떻게 그려지겠니? 전체 이온의 개수는 요렇게 가다가 나중에 요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꺾이는 데가 뭐가 되는 거다? 중화점이 되는 거다. 오케이? 그럼 애초에 전체 이온의 개수가 몇 개였겠어? 2n개였겠지? 왜냐하면 그지? 여기서 수소이온 n개하고 염화이온 n개 있었으니까. 그게 어디까지? 중화점까지는 그 개수가 2n개를 일정하다는 거야. 그리고 그 이후에 증가한다는 얘기야. 여기서 왜 중화점까지 개수가 일정하냐? 안 변하냐? 얘가 이렇게 감소한 것만큼 얘도 증가할 거거든. 아까 선생님 뭐랬어요? 여기 기울기랑 여기 기울기 같다 그랬잖아. 얘가 3개 줄어들면 얘 3개 늘어날 거거든. 얘가 5개 감소하면 얘도 5개 증가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온의 개수가 같은 거지. 일정한 거지. 됐나요? 그리고 그 이후에 증가한단 말이야. 이때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알아둘 거. 얘 이렇게 증가할 때 요 기울기는 요 기울기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야. 같은 기울기로 올라갑니다. 그럼 이 같은 기울기로 올라간다는 게 뭐냐? 봐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중화점인데 중화점이 21대라고 쳐봐. 그러면 얘들아 31대에 여기 전체 이온의 개수는 얼마겠어? 3n 되겠지? 왜? 기울기 그대로 올라갈 거니까. 만약에 여기가 4n이다. 그때 여기 부피 수나트륨 얼마 들어갔니 하면 얼마? 40ml 되겠죠. 왜냐면 기울기 그대로 올라갈 거니까. 이해됐어? 해서 요 기울기나 이런 것들 여기서 좀 잘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 편하다. 알겠니? 그래서 요런 내용을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이온 개수 변화에 대한 그래프를 보는 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그래프를 하나 더 볼 건데 이번에는 뭐에 따라서 얘네를 혼합하는 비율에 따라서 보게 될 거야. 했을 거야. 기업 미흡 기육 학생 졸지 마세요. 그래서 혼합 비율. 혼합 비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혼합 비율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앞에서 요 위에 실험에서는
염산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 수나트륨을 조금 집어넣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여기 혼합 비율에서는 자 이렇게 비커를 여러 개를 가져다 놓고 그러니까 비커를 여러 개 가져다 놓고 여기에 수나트륨을 10, 20, 30, 40, 50 넣고 여기다 염산을 여기 50, 여기 40, 여기 30, 여기 20, 여기 10을 집어넣고 그럼 중화 반응을 여기 각각각에서 얼만큼 했는지 다 따로 실험을 하는 거야. 비율에 따라서. 요렇게 이제 실험을 보는 건데. 네? 자, 해서 우리가 이제 제일 이제 흔하게 나오는 걸로 한번 보자면 자, 그래프를 그려놓고 봅시다. 여기가 온도고 여기 비율인데 자 그래프가 이때 어떻게 그려지니? 요렇게 해서 여기 1번 실험, 2번, 3번, 4번, 5번 실험이라고 합시다. 이때 여기 염산하고 수나트륨이 들어갔는데 염산이 10부터 해서 50만큼 들어갔고 수나트륨이 50부터 해서 10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때 우리가 여기서 먼저 볼 건 뭐냐면 어디가 중화점이니? 라는 건데 아까도 했지만 그래프가 꺾이는데 또 온도가 최대인지죠. 여기가 중화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어디가 요 3번 실험 여기가 중화점이에요. 그럼 요 3번 실험에서 염산과 수화나트륨이 지금 얼마? 부피가 1대 1로 중화 반응을 했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럼 여기가 1대1로 중화 반응을 했으면 나머지 실험도 다 1대1로 반응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염산 10ml 중화 반응할 때 수나트륨도 10ml만 중화 반응한다고. 50 있지만 그 중에 10ml만 중화 반응에 쓰인다는 거야. 나머지 40이 남았다는 얘기야. 여기 20 중화 반응하고 40 중에서 얼마? 20만큼만 중화 반응에 쓰인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20 중화 반응하고 40 중에서 20만큼만 중화 반응에 쓰인다는 거고 10 중화 반응하고 여기 얼마? 여기 50 중에서 10만큼만 중화 반응에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뭐 했으니까 수나트륨이 남았잖아. 수나트륨이 남았으니까 여기는 뭐가 되는 거고 염기성이 되는 거고 여기는 당연히 중성이겠지. 여기는 중화 반응 결과 뭐가 남았으니까 염산이 남았으니까 여긴 뭐가 되는 거야? 산성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자 얘네가 이렇게 염기성이 될지 산성이 될지는 얘네가 몇 대 몇으로 반응했는지 알아야겠지. 그 누가 남았는지. 그지? 근데 그 몇 대 몇으로 반응했는지 기준이 누가 된다고? 중화점에서의 얘네 부피비가 기준이 된다는 거. 이해됐어?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본다면 자, 요렇게 했을 때 pH로 우리가 한번 구분을 해본다면 어디? 산성으로 갈수록 pH가 어떻게 돼? 작아지는 거고 염기성으로 갈수록 pH가 커진다는 거지. 그죠? 그리고 자 여기가 지금 여기가 중성이니까 그지? 여기가 pH 7일 때겠지? 그지? 근데 여기 얘네들 중에서도 어디 여기가 많이 남았을 때 여기가 강산이고 오케이? 왼쪽으로 강산이 아니라 강염기지. 왼쪽으로 갈수록 강염기가 되는 거고 여기 오른쪽에서 그지? 오른쪽으로 갈수록 강산이 된다는 거야. 수소이온이 많이 남았을수록. 오케이? 그래서
요런 얘기들을 이제 같이 알아두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건 뭐냐면 얘 그래프가 또 다른 방법으로 또 그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대. 내가 쓰고 잔 건 이게 아닌데 이걸 복사하고 싶었던 건데 해볼까요? 이만큼을 복사를 해서 옆에다가 붙여넣기. 옆에다가 붙여놓읍시다. 그리고 여기에서 뭔가 꼼수를 쓰려고 했는데 안 되는데 잘. 이렇게 이렇게 싹싹싹싹싹 지우고 싹싹 지우고 싹싹싹싹 지우고 그죠? 이렇게 합시다. 여기도 이렇게 지우고. 자, 이번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니? 자, 이번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렸다고 칩시다. 자, 어이. 이렇게 그려지겠는데. 에이씨, 그냥 처음부터 새로 그릴 걸. 꼼수를 쓸랬더니 안 되는 거. 꼼수를 쓸랬더니 안 되는 거.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다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염상과 서툴면 10부터 50까지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자, 이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또 마찬가지야. 어디가 꺾이는데 온도 제일 높은데 여기가 중화점이겠지. 그러면 여기가 중화점이에요. 얼마? 40, 20 만났을 때. 그럼 얘는 중화점에서 부피가 얼마? 40, 20이니까 2대 1로 만났을 때 중화점이 됐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 실험도 다 어떻게 됐다는 거야? 여기 30에 여기 얼마? 15만큼만 중화 반응했다는 거고, 여기 20에 여기 10만큼만 중화 반응했다는 거고, 여기 10에 여기 5만큼만 중화 반응했다는 얘기야. 중화점에서 2대1로 중화 반응을 했으니까 나머지 실험에서 다 2대1, 2대1, 2대1로 중화 반응한다고. 그러니까 여기도 여기 10 반응이니까 여기 얼마? 여기는 20만큼만 중화 반응에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여기는 모두 뭐가 되는 거고 염기성이 되는 거고, 그죠? 수나트륨이 다 남았으니까 여기 당연히 중성일 거고, 여기 당연히 뭐가 되겠어? 산성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됐어? 해서 요렇게. 그럼 똑같이 얘도 염산 10부터 50, 얘도 염산 10부터 50, 수나트륨 같은 걸 갖고 실험했는데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단 말이야. 그지? 왜 이런 차이가 생겼니? 라는 거를 우리가 위에서 이미 봤죠. 뭐를 봤니? 자, 위에서 뭐 봤어? 띠띠띠띠띠띠 여기 봤네. 뭐라고? 중화점과 중화점에서 농도와 부피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걸 배웠잖아, 우리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그지? 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부피가 1대1이니까 농도도 1대1이 되는 거지, 반비례해서. 여기서 부피가 2대1이 되니까 농도는 1대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양쪽 실험에서 농도가 다르니까 뭐가 되는 거야? 그래프가 다르게 그려진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런 그래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얘기를 좀 볼게요. 추가적인 얘기를 볼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봐봐. 우리가 이렇게 일가와 일가가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일가와 이가가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치?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황산하고 자, 수나트륨이 중화 반응했다고 합시다. 어떻게 되나? 이때 얘가 비커에 먼저 들어가 있고 얘가 나중에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때 요새 학교들에서 요런 문제 한 문제 정도는 문제 좀 잘 나오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 자, 이때 앞에 선생님이 뭐라 그랬니? 그래프 나오면 네 군데 점 잘 찍으라 그랬지. 그지?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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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점을 한번 찍어 봅시다. 그러면 자, 여기서 볼 거 수소이온하고 나트륨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있는데 일가 양이온하고 음이온이죠. 일가 이온들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거 얘 있죠. 얘 먼저 들어간 거 나중에 들어간 거 구경구 날짜 이거 띵띵띵띵 연결하는 거 이거 그대로 그리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제 다시 자 여기가 뭐였어? 먼저 들어간 거 나중에 들어간 거 여기가 구경꾼 이온 여기가 알자 이온 그지? 그러면 그지? 자 우리가 수소 이온은 먼저 들어가 있던 알자 이온이니까 그지? 얘 요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요게 수소 이온의 그래프야.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은 나중에 들어간 구형꾼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수산화이온도 나중에 들어간 알자 이온이니까 요렇게 간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증가할 거야. 자 문제는 여기 있는 요 황산이온 얘가 이가 음이온이잖아. 얘가 중요한데 그치? 원래 얘는 뭐야? 먼저 들어간 구형꾼 이온이니까 원래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그래프가 왜 이러니? 이렇게 그려져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자 누가 수소이온 2개 들어갈 때 황산이온 하나 들어가잖아. 그래서 얘는 요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요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요게 황산이온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여기가 만약에 n개였다면 얘는 어디? 2분의 1 n개 되는 지점에서 이렇게 그려진다고. 됐어요? 그래서 일가 이온들은 똑같이 그리고 뭐는 이가는 절반 높이에서 절반으로 줄여서 그리면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거의 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런 거. 자, 이번에는 염산이 있는데 거기다가 수산화칼슘을 넣는 경우를 한번 보자고. 이가가 나중에 들어가는 경우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요 네 군데만 잘 찍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때도 봐봐. 누가 수소이온, 염화이온, 수산화이온은 일가 이온들이니까 똑같아. 수소이온은 먼저 들어간 알자 이온이니까 여기서 요렇게 그려진다. 이게 수소이온 그래프고 염화이온은 먼저 들어간 구경꾼 이온이니까 여기 요렇게 그려진다. 이게 염화이온 그래프고 자 수산화이온은 자 나중에 들어간 알자 이온이니까 여기 요렇게 간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증가하더라. 이게 수산화이온의 그래프고 자 중요한 거는 뭐 원래 칼슘이 이게 이가 양이온이죠. 나중에 들어간 구형꾼 이온이지. 원래 나중에 들어간 구형꾼 이온은 어떻게 그려져야 돼? 여기서 요렇게 그려져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이제 자 수산화이온이 2개 들어갈 때 칼슘이온 하나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서 요런 기울기로 그려진단 말이야. 요게 칼슘 이온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됐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여기에요. 여기서 이온 3개가 만나지 한 번에. 그지? 여기서 이온 3개가 만나지 한 번에.
요렇게 이온 3개가 만나는 지점이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맞지? 됐어? 그래서 요런 얘기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가 중화점인데 여기가 V 지점이라면 여기는 2분의 1 V 지점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V 지점이라면 이렇게 이온 3개 만나는 요 지점은 얼마? 2V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여기예요. 그치? 자, 여기가 n개였다면 요 지점은 얼마? 요 지점은 3분의 1 n 되는 지점이에요. 여기가 V 지점이었으니까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여기는 3분의 2V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가가 들어간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맞죠? 그래서 요 그래프들까지 보면 이게 중화 반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에요. 됐나?